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과 광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부 6위의 충남 아산입니다. 시즌 막판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한 편입니다. 9월 초 부천과의 0대3 패배를 시작으로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홈에서 나름 승리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5위 경남과의 승점 차는 단 2점 차인데요.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박동혁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여기까지 온 이상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가 우승팀 광주지만 리그 홈 최종전에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충남 아산도 지난 시즌 홈에서 서울 리랜드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요, 유준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2부 1위의 광주입니다. 시즌 내내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며 조기에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는 경남에게 4대0 대승을 거두며 역대 2부 리그 최다 승, 홈 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까지 갈아치웠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들의 동기부여입니다. 이미 여러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그리 충만하진 않습니다. 결정자는요, 이한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충남 아산의 시즌 막판 흐름은 좋지 않았으나 가장 최근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홈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한 편인데 반면 광주는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은 전력으로 동기부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원정에서 상대 역습에 종종 얻어맞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번 일정에서 충남 아산이 기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남FC와 안양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부 5위의 경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광주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며 승강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최종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6위 충남 아산과의 승점 차는 단 2점 차인데 하필 상대는 상위 전력인 안양입니다. 특히 시즌 내내 수비 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언급한 직전 경기 4실점을 포함해 리그 최다 실점 3위 팀일 정도입니다. 다소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편이죠. 심지어 넘버원 골키퍼 손정현이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윤주태, 배승진, 원기종, 손정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2부 3위의 안양입니다.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따냈습니다. 특히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부천을 1대0으로 꺾고 2위 탈환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죠. 2위 대전과의 승점 차는 2점 차로 리그 최종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전이 불가능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막판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만큼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안양의 리빙 레전드인 주장 백동규를 필두로 짜임새 있는 3백 전술을 구사하는 전력인데 여기에 리그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넘버원 골키퍼 정민기의 존재감도 상당합니다. 결정자는요, 김영진, 김경중, 정준현, 김정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경남은 시즌 막판 공격과 수비 문제가 동시에 겹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안양과의 2차례 경기에서도 패배를 맛봤죠. 반면 안양은 최근 공격 쪽 외국인 용병들이 복귀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위 탈환에 대한 동기부여도 상당한 편인데요. 이번 일정은 안양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경남의 수비가 매우 불안해 최다 실점 3위에 올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오버를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천FC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부 4위의 부천입니다. 시즌 막판 페이스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9월 말 김포와의 0대1 패배를 시작으로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최종전과 관계없이 4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공격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언급한 리그 3경기 동안 모두 무득점으로 일관한 것이죠. 특히 주력 일선, 요르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있습니다. 우선 부천이 홈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부천의 기조 자체가 수비적으로 틀어막은 후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것인데 전남은 수비 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기조로 수비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부천의 빠른 공격수들이 전남을 공략하기에는 좋은 환경이고 추가적으로 이영민 감독이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전남을 상대로 정규리그 최종전에서는 연패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김한솔, 조수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2부 12위의 전남입니다. 시즌 초중반부터 흐름이 좋지 않아 중도의 전경준 감독을 경질하고 이장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다만 이장관 감독도 부임 이후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으며 시즌 막판이 되어서야 그나마 승리를 따냈습니다. 순위도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중이죠. 결정자는요, 김다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부천의 최근 흐름은 썩 좋지 못하지만 이번 시즌 홈팬들 앞에서는 나름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었으며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앞두고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반면 전남은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리그 최소 승리에 그쳤죠. 순위도 당연히 최하위권을 전전하는 중이고요.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이번 일정은 부천의 승리가 예상되고 여기에 전남이 적극적인 기조의 경기 운영을 고려한다면 2.5오버 잡권도 권장합니다. 다음은 서울 이랜드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부 7위의 서울 이랜드입니다. 8월 말 대전과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초까지 무려 6승을 따냈습니다. 다만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꿈은 물 건너간 상태인데 선수들의 동기부여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공수 모두 김이 빠진 상태이고 흐름이 좋던 투톱 이동률과 까데나시도 다시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좌우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도 상대팀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쪽에도 집중력이 사라지며 최근 2경기 5실점을 허용하는 중인데 심지어 주력 수비수 이재익이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꼴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긴 부산을 상대로 이번 일정도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이재익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2부 11위의 부산입니다. 시즌 내내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2연승을 달리며 막판 좋은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직전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최다 득실차 승리를 따냈죠. 공수 모두 짜임새가 좋아졌습니다. 전방 쪽에서는 주력 중원 라마스의 제로톱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2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죠. 심지어 주장 이한도를 활용한 세트피스 무기도 장착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리그 5경기 중 4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가공할 만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언급한 이한도와 발렌티노스로 이어지는 센터평 라인은 경기를 치를수록 호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위 전남과의 승점 차는 단 1점 차인데 꼴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까지 더한다면 이번 일정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전종혁, 김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양팀의 시즌 막판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동기부여가 떨어져 2연패를 당한 반면 부산은 여름에 부임한 박진섭 감독의 색채가 이제야 입혀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부산은 꼴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까지 있고요. 이번 일정에서는 부산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산의 안정적인 수비와 서울 이랜드의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 접근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그리너스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부 9위의 안산입니다. 시즌 막판 흐름은 매우 좋지 못한 편입니다. 앞선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며 사실상 9위를 확정지었죠. 특히 애매한 순위로 인해 막판 동기부여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고요. 수비 쪽 문제는 여전합니다. 언급한 5경기에서 16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진 것인데 경기당 평균 3실점 이상의 페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상황이고 언급한 동기부여 문제를 시작으로 수비 개개인의 집중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으며 6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고태규, 강수일, 까뉴뚜, 신일수, 이워세, 이승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2부 2위의 대전입니다. 반면 대전의 시즌 막판 기세는 매우 좋습니다. 앞선 리그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며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인데 많은 투자를 받음에도 리그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3년 연속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승격을 노리게 됐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기록은 단연 득점력이죠. 리그 14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공격 시 빠른 전개에 초점을 맞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고요. 특히 여름에 합류한 핵심 일선 윌리안이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을만 되면 날아다니고 있는 주력 2선 마사의 단기 페이스도 좋습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 투톱으로 나선 레안드로와 국민현이 나란히 약 2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죠.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수비가 매우 불안한 안산을 상대로 필히 득점이 가능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노건우, 이종현, 카이저, 권한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안산은 시즌 막판 떨어진 동기부여로 인해 좀처럼 승점 3전을 따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수비 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반면 대전은 뛰어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연일 승점을 쌓으며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비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